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8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 기타 작업을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 문제,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요 차트 이제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차트의 제목, 그리고 가로축의 제목,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을 한 후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처럼 일단은 요 세 가지의 제목을 우리가 입력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위에 차트의 제목은 경기 대리점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이제 띄어쓰기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세로축은 보니까 이제 개수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고, 가로축은 보니까 우리 품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부터 삽입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우리 거를 봤을 때 제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제목을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우리 차트 도구라고 여기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여기 있고,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차트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 차트에 위에 넣어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 여기다 이제 제목을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경기라고 쓰고 한 칸 띄고 대리점 한 칸 띄고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다시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간 다음에 축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본 가로 먼저요. 기본 가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딱 이제 해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축 제목이 생성이 되면서 요 축 제목이라고 여기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또 똑같이 품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가로축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의 제목도 집어넣자고요. 우리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축 제목에 들어가서 기본 세로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 이 축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개수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개수라는 요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세로축의 제목에 그랬습니다. 세로축 제목이 지금 우리 개수 얘를 보고 얘기하는데, 이 제목은 텍스트의 방향을 우리 세로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제목 선택해주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축 제목 서식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제목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이라는 거 요거 있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맞춤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텍스트 방향하고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선택해서 세로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을 땅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이 축 제목 서식창은 그냥 X 버튼 눌러서 우리가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수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세로 텍스트로 그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세로축의 주 단위를 이제 1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거는 세로축을 봤을 때 0이다, 5다, 10이다, 15다, 2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5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때 주 단위를 이제 10으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로 축을 먼저 선택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주단위다, 보조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주단위를 이제 1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주단위 요거 이제 5라는 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10이라고 써주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축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0이다, 10이다, 20이다, 30이다 해서 10단위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범례를 아래쪽으로 이제 표시하래요. 지금 우리 범례는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이제 아래쪽에다 표시하고 채우기 색을 흰색 배경 1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그림자를 집어넣는데 그때 이제 오프셋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범례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범례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범례 서식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이곳에서 쭉쭉쭉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래쪽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범례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색 좀 바꾸자고요. 채우기 색을 바꿀 때는 우리가 채우기 및 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첫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바꿀 거니까 채우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색이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흰색 배경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흰색 배경 1이라는 요 색깔을 이제 클릭만 해주면 우리 색깔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이제 집어넣으래요.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이 범례 서식 창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효과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효과라는 걸 찍게 되면 이곳에서 그림자다, 네온이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림자를 바꾸라 그랬으니까 그림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미리 설정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오프셋 가운데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바깥쪽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요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 보니까 오프셋 가운데 얘가 맞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 범례 서식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우리 범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정이 전부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행열 방향을 그림과 같이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를 봤을 때 우리 거는 지금 이 가로축에 프린터다, mp3다, 카메라다, 컴퓨터다 하고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례를 봤을 때 목표량이다, 판매량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목표량이다, 판매량이다. 그게 지금 가로축에 들어있고 그리고 프린터다, mp3다, 카메라다 해서 쭉쭉쭉 얘네가 싹 다 이제 범례 가 있죠. 이 두 가지의 위치를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위치, 가로축과 이 범례의 위치를 우리가 바꿀 때는 행렬 방향을 우리가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행렬 방향을 변경시키는 그 방법은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우리 차트 도구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우리 데이터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행렬 전환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요걸 이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범례에 있던 그 내용이 가로축으로 가고 가로축에 있던 그 내용이 범례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행렬 전환을 다시 누르게 되면 요렇게 이제 전부 다 범례와 이제 가로축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까 문제 그림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있었죠. 요대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이요.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차트 영역 서식으로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영역 서식창이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는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변경을 시킬 거니까 여기서 아래쪽에 이제 테두리라는 게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고 맨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둥근 모서리하고 맨 밑에 있습니다. 요 둥근 모서리만 이제 한번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차트 유형의 서식창은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지금처럼 모서리가 이렇게 이제 둥글게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 동그라미 5번까지 다 풀었죠.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작성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차트랑 이제 모양이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해서 차트의 제목은 똑같은지, 그리고 세로축의 제목은, 그리고 세로축은 똑같은지, 그리고 가로축은 똑같은지, 그리고 이 안에 그림 영역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 다 똑같은지, 그리고 주 눈금선 얘네도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제목 그리고 범례 이런 모양도 우리가 싹 다 이제 확인을 전부 다 이제 해줘야 됩니다. 해서 차트의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똑같으면 이제 차트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였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기 때문에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두 문제가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뒤에 4번에서 뒤에 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뒤에 4번부터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성별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성별이 들어있는 이 영역은 지금 0하고 1이라는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그 성별이라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값이 1이면 남자다. 그 외에는 여자다. 그렇게 해서 표시하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 여자, 남녀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 이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육각형이 있대요. 이 육각형을 동일한 시트 2의 15에서 F의 16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성별 표시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성별이란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도형이나 이제 단추 그런 것들을 이제 생성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이제 생성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2의 15번에서 F의 16번 그 영역에 이제 육각형 요걸 이제 생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2의 15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F의 16번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이제 육각형 그 도형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도형을 엑셀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도형이라고 있고 이 도형에서 우리 육각형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육각형이라는 도형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육각형 이제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2의 1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F의 16번이요. 이 영역에다가 이제 육각형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주면 도형만 만들어지고 그냥 끝나죠. 우리 단추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제 매크로 지정 그 대화 상자가 뜨는데 도형은 이제 뜨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매크로의 이름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성별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성별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록이요. 기록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 이름은 맞는지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제 매크로가 켜졌어요. 매크로가 켜진 거는 우리 아래쪽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곳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뒤에 4번부터 시작해서 뒤에 13번 요만큼 영역 이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 그걸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표시 형식의 이제 범주 중에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클릭해 놓고 우리가 지표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그 셀 값이 1이면 남자다, 그 외에는 여자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는 1이라고 써요. 써서 셀 값이 만약에 1이랑 똑같으면 무슨 글자를 표시해라? 우리 남이라는 글자를 이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여라고 출력을 하면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성별에 남이다 여다 남이다 여다 해서 쭉쭉쭉 데이터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만들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것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시켜주면 돼요. 기록 중지 시킬 때는 우리가 아래쪽에서 이제 해줄 겁니다.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텍스트는 성별 표시로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성별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고 그리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도형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2의 4번에서 H13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역 좀 보자고요. 우리 2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성적 관리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셀의 값이 평균 미만인 경우에는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 이걸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형에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육각형이 있는데 그 육각형을 동일한 시트 GA15번에서 H16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관리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성적 관리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육각형 이 도형부터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 도형을 G의 15번에서 H의 16번 영역에 생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G의 15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H의 16번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가 육각형을 먼저 집어넣자고요. 도형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도형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가서 우리가 도형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육각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G의 1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육각형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성적관리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때 매크로 이름은 성적관리다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단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 이름은 맞는지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아래쪽에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위쪽으로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2의 4번에서 H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2의 4번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H의 1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거니까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을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이요. 규칙 유형은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만 서식 지정 이걸로 이제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떠요.
그때 문제를 봤을 때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평균 미만인 그 경우에 채우기 색을 이제 바꾸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초과로 되어 있죠. 해서 초과가 아니라 우리가 미만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색, 요거 이제 우리가 서식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색을 바꿀 거니까 채우기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해서 채우기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준색, 주황색을 찍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채우기에서 이곳에서는 내가 마우스를 갖다 올려놔도 그 색깔의 이름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주황색이 지금 이거지만 내가 만약에 색깔 이름을 난 모르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무늬색에 들어가서 지금 이곳에 무늬색에 나와 있는 이 색상표랑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색상표의 위치가 이제 똑같다고요. 똑같으니까 이 무늬색을 찍어서 주황색을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주황색이 이제 빨간색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색깔이 이제 주황이죠. 이렇게 이제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위치 확인이 끝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색깔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싹 다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건부 서식 설정이 끝났으니까 또 비어있는 셀 아무것이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지 아이콘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록 중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이 도형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텍스트는 관리 대상으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관리 대상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비어있는 셀을 또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다 푼 거죠. 그때 이제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성별 먼저요. 이 범위는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해줬죠. 해서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반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가죠. 그리고 우리 조건부 서식 한 것도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었으니까 요만큼 다시 범위를 지정해주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규칙 관리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만들었던 그 조건부 서식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규칙 삭제요. 삭제하게 되면 이제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다시 데이터가 싹 다 이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성별 표시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성별이 쫙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우리 마우스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던 그 위치에 상관없이 관리 대상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해당 영역에 조건부 서식이 싹 다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고 우리가 되나 안 되나 그거 확인까지 전부 다 같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끝이에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물품 구매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구매 내역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구매 내역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뭐를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물품 구매라는 그 폼이 화면상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래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매 내역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선택해 주고요. 이 단추 위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구매 내역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이곳에다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물품 구매라는 그 폼이 나타나기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폼 이름 물품 구매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쇼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구매 내역 입력 요 단추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물품 구매라는 요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맞게 전부 다 이제 문제 푼 거죠. 그때 이제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실행이 되면 오늘 날짜가 txt 구매 일자라는 그 텍스상자에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지금 이곳에 오늘 날짜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보게 되면 A 3번부터 시작해서 B의 10번 그 영역에 품목명이 우리 LST 품목명 그 목록으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보게 되면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B의 10번 그 영역의 그 값이 우리 이곳에 이제 짜잔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트에 A의 3에서 B의 10번 그 영역이요.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B의 1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이제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이 우리 폼에 우리 리스트 상자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Alt F11번을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이제 우리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폼이라고 되어 있고 물품 구매하고 써져 있죠. 이 물품 구매라는 이 폼 이름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 폼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자, 이 폼에서 이제 우리 뭐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코드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이곳에 보게 되면 유저 폼 클릭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해줄 거니까 유저 폼이 이제 초기화 됐을 때 그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클릭이라고 돼 있고 앞에는 이제 유저폼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 클릭만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일단은 지금 우리 txt 구매 일자라는 그 텍스트 상자에다가 오늘 날짜가 이제 표시되게 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일단은 우리 txt 구매 일자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의 이제 값을 어떤 거를 집어넣어라 오늘 날짜를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오늘 날짜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A3에서 B의 10번 그 영역의 값이 우리 품목명 리스트 품목명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IST 리스트 품목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로우 소스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로우 소스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는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해당 영역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B의 10번 셀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거는 이제 잘못 작성한 거죠. 왜? 이거는 이제 현재 시트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값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영역의 범위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정 시트에 다른 시트에 들어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써줄 때는 앞에다가 이 시트 이름도 우리가 같이 이제 써줘야 돼요. 그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지금 요거 좀 보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우리가 시트 이름을 써주면 돼요. 시트 이름을 쓰는데 우리 시트 이름을 봤을 때 지금처럼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 시트 이름을 봤을 때 분석 작업 빼기 1이다. 분석 작업 빼기 2다. 기타 작업 빼기 1이다. 기타 작업 빼기 2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그 시트 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계산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계산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시트 이름 써주고 느낌표 찍어주고 그 해당 영역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계산 작업 시트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기타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빼기 1이다라고 해서 요 글씨가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처럼 시트 이름이 지금처럼 한글이 됐든 영어로만 작성이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글하고 요 뒤에 보면 이제 빼기도 있고 1도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한글 영어 이외에 다른 문자가 이렇게 이제 시트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시트 이름은 우리가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로우 소스를 이제 지정을 해줄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워크시트에 그 영역을 지정을 할 때, 그리고 요 두 가지는 특정 워크시트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때 시트 이름이 한글이나 영어로만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시트 이름을 써주고 느낌표 찍어주고 그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그 시트 이름에 한글 영어 말고 다른 문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시트 이름을 묶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우 소스를 지정할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형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 찍는 거, 요거를 이제 깜빡했어요. 깜빡하게 되면 이 문제 이제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요 시트 이름에 한글 영어 말고 다른 문자가 있을 때는 작은 따옴표를 꼭 찍어야 되더라. 시트 이름 쓸 때 꼭 이렇게 이제 찍어 놓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풀었죠?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와서 구매 내역 입력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이것에 보니까 오늘 날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아래쪽에 우리가 품목명이라는 그 리스트 상자를 봤을 때 지금처럼 그 값이 이렇게 짜잔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물품 구매라는 그 폼에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한대요.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우리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구매 내역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물품 구매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요. 입력을 싹 다 해놓고 여기서 이제 입력이라는 요 단추,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폼에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 그러면 지금 현재 시트가 되겠죠. 이 현재 시트에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물품 구매 내역이다 해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마지막 데이터가 지금 7행에 들어있죠. 내가 여기다 폼에다가 이제 뭔가를 쓰고 입력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그 내용은 이제 8행에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옮길 거니까 우리가 마지막 해다가 이제 옮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입력행을 잡을 때는 우리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왜? 물품 구매 내역이다 해서 얘가 이제 1행에 들어있고 우리 데이터는 지금 3행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2행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 그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잡아주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물품 구매 내역이라는 이 제목이 만약에 지금 이곳에 이렇게 써져 있다면 우리는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놓고, 그리고 우리 폼에 입력된 거 맨 앞에 이제 우리가 구매 일자 이곳에 들어있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A열에다가 1열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품목명이 있는데 그 품목명은 지금 2열에 우리 B열에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단가가 있는데 단가는 우리가 이 엑셀 시트에다가 옮길 게 아니죠. 그리고 구매 수량이요. 이 구매 수량이 지금 이곳에 우리 C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우리가 이곳에서 입력을 받는 게 아니죠.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금액은 입력받은 그 단가랑 구매 수량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프로시저에서 작성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금액은 구매 수량 곱하기 단가 요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금액을 구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디얼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매 일자 같은 경우는 우리 입력행, 1열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품목명은 입력행, 2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구매 수량이라는 거는 입력행, 우리 3열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단가하고 수량하고 이 두 가지를 곱한 그 값을 이제 우리가 금액으로 쓸 건데 그 금액은 이제 입력행, 4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금액에는 우리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워크시트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우리 폼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이제 입력을 할 때는 표에 들어있는 그런 제목행과 입력 내용이 일치하게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지금 얘가 이제 입력행, 1열에, 2열에, 3열에, 4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단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트에다가 이제 입력을 안 하니까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게 그렇게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엑셀 해가지고 프로시저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죠.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입력 단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입력 단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cmd 입력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다 이제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입력행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입력행은 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 때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해서 A의 3번 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점 찍어주고 로우라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더하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3번 셀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current region rows count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current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레지온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로즈 카운트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제 입력행이 전부 다 이제 구해질 거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txt 구매 일자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입력행, 1열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sales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입력행, 1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구매일자 이곳에 입력했던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해주면 되죠. 요 구매일자 한번 클릭을 해보면 우리 속성창을 봤을 때 txt 구매일자다. 그렇게 이제 이름이 떴어요. 그리고 품목명 얘도 이제 찍어보니까 리스트 품목명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매 수량 얘 찍어보니까 txt 수량이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단가도 찍어보니까 txt 단가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txt 우리 구매일자라는 요 텍스트 상자에 value 값이요. 그 값을 우리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입력행, 1열에다가 넣어주세요. 요렇게요. 그러면 요거나 이제 똑같이 해서 우리가 1열에다가 2열에다가 3열에다가 4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값들이 각각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입력행, 2열 그리고 3열 거 그리고 4열 거요. 우리 입력행, 2열에는 우리 품목명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 품목명은 이 리스트 상자에서 이제 찍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컨트롤의 이름이 우리 리스트요. 리스트 우리 품목명이라는 그 리스트 상자가 있다. 그 리스트 상자에 선택한 그 값이 우리 입력행, 2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입력행, 3열에다가요. 우리 엑셀을 봤을 때 우리 3열에다가는 구매 수량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4열에는 이제 금액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해서 다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매 일자가 아니라 뭐요? 수량이에요. 수량. txt 수량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입력행, 3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입력행, 4열에다가는 이제 금액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그때 금액은 구매 수량 곱하기 우리 단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 구매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 txt 수량이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단가는 txt 단가라는 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서로 곱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txt 우리 수량이요.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의 그 값 곱하기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txt 단가요.
단가라는 그 컨트롤의 value라고 이렇게 써서 값을 서로 이제 곱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매 수량 곱하기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그걸 이제 입력행 컴마 4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준 건데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봤을 때 금액에는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을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앞에 가서 우리가 포맷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포맷으로 묶어서 지금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을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때는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포맷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끝이요. 그리고 워크시트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의 제목행과 우리 입력 내용이 일치하게 작성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준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상을 봤을 때 폼의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품목명이다, 단가다, 구매 수량이다 이 세 군데는 이 세 곳에는 새로운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폼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입력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폼에 입력된 내용이 우리 엑셀로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나면 이제 우리 이 리스트 상자 그리고 단가 그리고 구매 수량 이 세 곳에는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좀 이제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리스트 상자요. 우리 LST 우리 품목명이요. 품목명이라는 그 리스트 상자에 value 우리 값을 어떤 걸 집어넣어라. 우리 빈 공백을 넣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단가요. txt 우리 단가라는 그 컨트롤의 value 그 값도 우리 어떤 거 집어넣어달라. 빈 공백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txt 수량이요.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의 value 그 값도 어떤 거로 넣어달라. 빈 공백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전부 다 이제 처리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가서 구매 내역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폼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품목명 중에서 mp3 요거 이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구매 수량이요. 구매 수량은 뭐 100개다. 그렇게 이제 쓸게요. 그러면서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오늘 날짜 이렇게 들어갔고요. 품목명도 mp3다 들어갔고 구매 수량 이제 100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mp3 때 단가가 150이었죠. 150 곱하기 이제 구매 수량 100을 하니까 15,000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 표에 들어있는 그 제목행과 내용이 전부 다 일치하게 그렇게 이제 작성이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물품 구매라는 그 폼에 우리 종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종료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전체 구매 건수를 표시한 그 메시지 박스가 표시된 후에 폼을 이제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우리가 구매 내역 입력 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여기 종료 단추가 있죠. 이 종료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에 총 구매 건수가 몇 건인지 그 건수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그리고 폼을 이제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폼을 종료시킬 때는 unload me 그걸 이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료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총 구매 건수는 4건이다. 그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제 거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총 구매 건수는 이제 5건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우리 거는. 그때 이 건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그때 썼던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우리가 이제 A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구해줬죠. 그때 이 뒤에 요 식이요. 지금 요 식이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A의 3번 셀과 연결된 그 데이터 범위에 그 데이터 행수를 전부 다 이제 구해주겠죠. 그러면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이제 연결된 그 범위에 데이터 행의 개수를 세주면 지금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2, 여기가 3, 4, 5, 6하고 6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첫 번째 줄은 제목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빼기 1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5하고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건수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데이터 건수를 구할 때 우리가 요 뒤에 있는 요 식만 써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구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뭘 꼭 해줘라? 빼기 1을 꼭 해줘라. 이 뒤에다가 이제 빼기 1만 해주면 그게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구할 때요, 데이터 개수를 구해주는 그 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빼기 1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이제 구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프로시저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 주고요. 우리는 지금 이가 종료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이 종료 단추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종료 클릭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는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야 돼요. 그래서 MSG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메시지 내용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이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제목은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여기도 확인 버튼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만 우리가 쭉쭉쭉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총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요. 구매 건수는 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쌍따옴표 이렇게 닫아야죠. 왜? 건수 4라는 거 그 앞에 빈 공백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뭐 출력해라? 우리 건수, 실제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고 그 식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레지온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커런트 레지온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로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맨 뒤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만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데이터 개수 이제 출력해주고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이어서 이제 뭐 출력해라? 쌍따옴표 열어서 이제 우리가 건입니다 하고 그 글자를 이렇게 이제 출력해주고 점까지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걸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다가 요 글자를 요만큼 띄어쓰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요만큼 이제 출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개수가 짜잔하고 나오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건입니다 점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메시지 박스 다 띄었으니까 이제 폼만 종료시켜주면 되겠죠. 폼 종료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unload me 하고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구매 내역 입력 요 이제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종료 단추 한번 눌러보자고요. 종료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습니다. 제 거는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총 5건이죠. 5건이니까 총 구매 건수는 5건입니다. 이렇게 떴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이 폼이 이제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폼이 싹 종료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서 우리 차트도 수정을 해보고 그리고 매크로도 작성해보고 프로시저 작성도 다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프로시저 문제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요것도 이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